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20대 초반의 학생입니다. 저는 위로 오빠 하나가 있어요. 이 사연을 쓰게 한 원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제 어린 시절 아빠는 건축일을 하시다 보니 자주 집을 비우셨어요. 친엄마란 사람은 아빠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희를 방치한 채로 늘 밖으로 나다녔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유치원 무렵은 거의 기억이 나는데 엄마의 손길을 받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아침에 술 취해서 잠든 엄마 대신에 오빠가 전부 다 해줬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저를 씻겨주고 대충 밥도 차려줬고 케어하면서 유치원까지 손잡고 데려다 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엄마가 어색하고 어려웠죠. 엄마가 제대로 케어를 하지 않다 보니 엄마가 케어해주는 애들처럼 완벽하게 다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유치원 선생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뒷집 친구 어머니께서 많이 챙겨주셨었네요. 그렇게 선생님과 아주머니와 오빠의 손길로 자라왔는데요. 아빠가 저희 이렇게 지내는 거 보시고 엄마랑 엄청 싸우셨어요. 근데 그때 엄마에게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의 아이까지 뱃속에 가졌었죠. 그걸 알게 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아버지는 결국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최대한 집 비우지 않는 쪽으로 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저희를 돌봐주셔도 아빠가 일을 하시는 동안은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근처에 있던 식당에 말씀을 드려서 오빠가 오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식당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항상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는 현재 저희 새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식당은 새엄마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이었는데 새엄마가 거기서 자주 일을 도와주곤 하셨어요. 새엄마가 본 저희 모습은 짠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오빠 손을 꼭 잡고 쭈뼛거리면서 숨어있다가 밥이 나오면 어린 것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오빠가 어린 동생을 챙기는 모습이 귀엽고 이쁘고 기특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는 시간이 되면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셨다가 달려와서 반겨주셨어요. 둘 다 젓가락질이 서툴렀는데 밥에 반찬도 올려주시고 먹여주시는 고마운 분이셨어요. 그러다 아빠가 쉬는 날이 되면 아빠도 식당에 자주 가서 고기도 먹고 하다가 결국 저희 새엄마가 되셨어요. 아빠 나이는 그 당시 30대 초반이셨고 새엄마 나이는 겨우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도 새엄마는 저희가 너무 눈에 밟히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 아빠랑 결혼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저희 오빠를 키워주셨죠.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일부러 저희에게 소홀해질까 싶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지금껏 저희만 봐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땐 잘 됐다면서 축하해주고 새언니가 생긴다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우리 새엄마가 시어머니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뭔가 웃음이 터졌어요. 새엄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이미지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누가 봐도 여리여리하고 고운 언니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빠 눈치가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밖에서 저만 잠깐 보자고 연락이 와서 나갔더니 웬 아줌마랑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그 아줌마가 절 와라 껴안는데 깜짝 놀라서 밀쳐냈더니 친엄마랍니다. 그동안 제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제가 눈에 밟혀서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커서 다행이라고 말하시는데 저한테는 기억에도 없고 존재감이 아예 없던 사람이라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동안 둘이 몰래 꾸준히 연락하면서 지낸 모양이에요. 사실 어이없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왜 나를 여기 불러냈는지 물어봤어요. 이번 오빠 결혼식 혼주 자리에 새엄마 말고 친엄마 앉히고 싶은데 저보고 새엄마랑 아빠를 대신 설득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이게 인간인가 싶고 제가 잘못 들은 걸까 싶어서 다시 물어보니 처가 쪽에 보는 눈도 있을 테니 저더러 새엄마 오해 안 하시도록 설득하는 걸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정신으로 하는 말일까요? 어이가 없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오빠가 인간이냐고 소리쳤어요. 그동안 새엄마가 오빠랑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갑자기 친엄마가 끼어듭니다. 그럼 자식 키우면서 그 정도 희생도 안 하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저보고 그러는 거 아니래요. 버젓이 친엄마가 있는데 자식 큰일 치르는 날에는 당연히 낳아준 엄마가 나서는 게 맞는 거래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냥 저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헛소리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오빠 놈은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친엄마란 사람이 갑자기 혀를 끌끌 차면서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당신 밑에서 안 자라서 이 정도 이성이랑 양심이 남은 거라고 씩씩거리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물컵에 담겨있던 물을 친엄마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도대체 먼지만큼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아는 척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더 있다가는 저도 화를 당할 것 같아서 얼른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우겨우 집에 도착해서 새엄마를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새엄마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새엄마는 당황하더니 왜 그러냐고 안아주셨어요. 저는 밖에서 넘어졌다고 대충 둘러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말도 안 되는 핑계였네요. 다 큰 성인이 넘어지는 건 웬 말이며 넘어졌다고 해도 엉엉 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무 질문 없이 그냥 저를 꼭 안아주셔서 저는 더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있다가 다음날에 세연이란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끼리끼리 모였을 수가 있나요? 저보고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라면서 훈계를 두더라고요. 그 새언니, 제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이거든요. 근데 다짜고짜 전화와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부모 자식지간은 천륜이니 그걸 거스를 순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새어머니 고생하시고 애쓰신 건 너무 잘 알지만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래요. 자기 쪽에서 보는 눈들이 많으니 잘 생각해주라고 하네요. 고생하시는 걸 새언니가 뭘 알죠. 저희 새엄마를 한 번도 본 적 없으면서 말이에요. 아버님이나 새엄마도 분명 제가 말하면 껌뻑 넘어가시는 스타일이라 오빠랑 제가 같이 합심해서 설득하면 새엄마도 이해해 줄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상견례는 새어머니 나오셔도 괜찮다네요. 어차피 상견례는 부모님들만 뵙는 거라서 자기 집에서도 이해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때만 친어머니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답니다. 장난치는 건가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니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럼 결혼식 당일에 새엄마는 어디서 뭐 하고 있냐고 했더니 외할머니 모시고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면 되지 않겠냐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집에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테니 여행비 50만 원 보태드린대요. 그냥 아무 대꾸 안 하고 끊어버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카톡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엄마 모시고 여행 가겠다고 했어요. 그 잘난 결혼식 저는 빠질 예정이고 아마 아빠도 이 사실 아시면 절대 안 가실 거라고 했지요. 근데 저더러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네요. 정말 제가 어려서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새엄마랑 아빠에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엄마는 그저 새언니 오면 뭘 해줘야 할까 하면서 아직도 오빠란 놈 걱정뿐인 거 보니 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말씀드리면 당연히 결혼이고 뭐고 다 엎으실 분이에요. 아마 그동안 지원해 주신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해주기로 한 것들 모조리 끊어버릴 거예요. 그만큼 친엄마란 사람에게 워낙 감정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여자한테 너무 당해서 다시는 결혼 따위 안 하고 저희만 보고 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새엄마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고 인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빠도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막내 고모가 한 분 계셨다는데 막내 고모가 많이 아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자라셨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세요. 그래서 일찍 결혼했고 오빠랑 저를 낳으셨대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웃을 날 올 거라면서 힘들게 일하셨는데 결국 일이 되어서 아빠도 많이 힘드셨대요. 새엄마 만나서도 결혼 전까지 외가에서 워낙 반대를 하시니 결혼 포기할 생각도 했었죠. 근데 새엄마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애들만 생각하자면서 아빠도 설득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끝내 설득한 게 엄마였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20대 초반 처녀가 애 둘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간다고 하면 얼마나 업장이 무너질까 싶어요. 외할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저와 오빠가 외할아버지 눈치 보면서 쭈뼛거리니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냐면서 아주 어렵게 저희랑 아빠를 받아주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얼마나 서럽게 우시던지 외할머니가 고맙다고 해주실 만큼 새엄마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정확히 11살 차이가 나세요. 지금 아빠는 50대지만 엄마는 아직 40대라서 남들이 보면 저는 그렇다 쳐도 오빠랑 놓고 본다면 솔직히 엄마와 아들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새언니 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좀 그렇다는 게 이유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저렇게 어린 여자가 왜 저리 나이 차이 나는 남자랑 살겠냐며 뒷말 나온다고요. 말이 되나요? 겨우 자기들 불편하다는 이유로 결혼식에 친엄마란 사람을 부른다는데 이게 이유가 되냐고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들 말하는 거 이해도 못하겠고 이해하기도 싫어요. 엄마는 이 와중에도 새언니 예물인지 예단인지 신부에게 주는 선물 사러 서울 백화점에 가실 거라고 주말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시간 없다고 말하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뒤에 바로 고모 집으로 갔어요. 저희 아빠에겐 두 여동생이 계셨는데 막내 고모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빠랑 고모랑 두 분이서 외롭게 자라셔서 서로 애틋하세요. 저희 집에서 제일 기가 세고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실 만한 분이 고모랑 고모부밖에 없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날 오후에 고모 집으로 가서 고모 붙잡고 펑펑 울면서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얘기 모두 들으신 고모는 바로 고모부에게 연락하셔서 일 크게 만드셨고요. 그날 저녁에 엄마 빼고 오빠랑 새언니랑 아빠랑 모두 고모 집으로 모였습니다. 아빠가 고모에게 모두 얘기 들으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차분하시길래 더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랑 새언니 들어오는데 고모가 보자마자 오빠 머리채 잡고 흔들고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아빠랑 고모부는 말리지도 않으시고 고모부는 더 때리라고 하셨어요. 새언니만 말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저더러 말리라고 소리치는데 별로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아빠가 오빠 뺨을 연속으로 여러 대 때리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오빠한테 오늘부터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네 엄마 아들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새언니를 쳐다보고 말했어요. 너같이 인간 못 되는 건 며느리로 받을 생각 없으니 당장 나가라. 니까짓 게 어디서 함부로 내 마누라를 깎아먹어. 오빠한테는 더 역정을 내며 말하셨어요. 아빠한테 막대하고 아비로 안 여겨도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네 친엄마 떠나게 만들고 엄마 없이 그게 내 잘못이라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네 엄마한테는 그러는 거 아니다. 네가 사람 새끼냐?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안 볼 테니 그동안 키워준 걸로 아빠 노릇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라. 아파트 해주기로 한 건 네 동생 명의로 돌릴 거다. 그리고 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뽑아주신 차키 지금 당장 내놔라.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오빠가 갑자기 발끈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새언니는 저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저한테 원하는 게 이거였냐고 합니다. 아파트며 차며 다 제 거 돼서 만족하냐고요. 이럴 걸 알고 일을 크게 만들었냐고 도끼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아직 면허도 없고 앞으로도 면허 딸 생각 없어서 차 필요 없다고 나름 약 올렸어요. 고모부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쌍욕을 날리시면서 오빠를 때리셨어요. 고모는 네 엄마가 너희들을 어찌 키웠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엉엉 우셨어요. 생각해보면 오빠가 사춘기 때 워낙 싸움질을 하고 다녀서 오빠가 때린 애들 부모님 일일이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새엄마가 저러니 애가 저렇다는 소리 들어가면서도 죄송하다고 몇 날 며칠을 울고 빌고 다녔던 일을 고모가 기억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더 얘기할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당장 나가라 하시고 세연이랑 오빠는 말대꾸 꼬박꼬박 하면서 발악하는데 결국 오빠 쫓아낸 뒤에 고모집에 정막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빠가 우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 봤어요. 고모랑 고모부도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같이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그리고 다 같이 엄마를 만나러 가서 전부 사실대로 말했는데 생각보다 엄마는 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울면서 말하는 고모를 달래주시더라고요. 새엄마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키워주고 사랑 줬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친엄마는 못 이기겠네 하면서 쓴 미소를 짓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빠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셨는데 엄마는 그냥 아빠 뜻에 따르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완강하셔서 오빠가 집에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미 오빤 내놓은 자식 됐고 새언니 될 사람은 앞으로 저희 식구랑 죽어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엄마 아빠 은혜 갚으면서 살 거예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자분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였습니다.